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슈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타로는 전생에 나의 계급은 어땠을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타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왕족이었을지, 혹은 광대였을지, 혹은 노예였을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셔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고른 카드는 하단의 댓글란을 참조하시면 바로 해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왼쪽부터 루비, 블루라이트, 블루사파이어, 터커이즈, 오팔 순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영상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영상 하단에 보면 댓글란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참조하셔서 빠르게 해석으로 이동하시면 제 영상을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느낌이 오는 스톤을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5을 센 뒤에 바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럼 루비부터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입니다.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제가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째 카드인 이 오라클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전생에 과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재능을 가졌으며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 어떤 식으로 임종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분들 같은 경우엔 태사행적으로 더 타워 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 데빌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워 카드 같은 경우엔 혼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 무리 내에서 항상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생에 루비분 같은 경우에는 선봉에 서시거나 혁명운동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그렇게 높으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어떤 혁명 단원의 일원 혹은 혁명 단원을 이끌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 불합리함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끌어오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생을 보게 되면 타워 카드와 데빌 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어떻게 보면 그 선동을 통해서 거짓됨을 계몽시키다 라는 뜻의 카드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합을 봤을 때는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생에서는 뭐 노조 이런 거에 가입이 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 현생에는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체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조리한 일이라든가
상사가 말이 안 되는 일을 본인에게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을 상당히 넘어가기가 힘들어합니다.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1년차, 2년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바꿀 수는 없는지, 내가 연차가 쌓이면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꼭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은 계급의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친화력이 높으시고 무언가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언가 결정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혼란,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거에 되게 쉽게 휩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불합리한 일 혹은 억울한 일에 당하시게 되면 이득관계에 상관없이 의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다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생의 삶 자체를 보면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생에는 그렇게 계급이 높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협심이 강해서 누군가 부조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항상 나서서 그 부조리함을 깨부숴주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생에서도 비슷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런 부조리함을 깨주진 못할지언정 그런 부조리함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힘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칼을 가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쌓아서 이 부조리한 상황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혁명가적인 성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혁명가적인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중년 말기죠. 이제 노년쯤 되었을 때는 본인이 가진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혁명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혹은 본인의 재산을 잃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죽기 직전에 그때 본인의 어떤 소중한 것들이 생기고, 가족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재산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보다 본인을 더 챙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하고 내가 꿈에 대한 생각을 접고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본인의 지금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루비분들은 한때는 내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과 이것저것 타협을 하고 본인의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본인도 옛날같이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살피거나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전생부터도 부조리함을 참지 못하는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데 지켜야 될 무언가의 대상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구해야 될 세상이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구해야 될 세상이 내가 보이는 모든 것, 내가 생활하고 내가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곳, 모든 곳에 부조리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가정이 생기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 지켜야 될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루비분의 성격이 점차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끝내 순응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본인의 능력을 한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비분은 어떤 혁명가적인 삶을 30대 내지 40대까지 계속해서 살아오셨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본인의 인생을 좀 한탄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루비분들은 전생에 죽기 직전에 내 다음 생에는 절대 꺾이지 않고 무언가 하나라도 부조리함을 없애고선 죽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비분의 인생 자체는 항상 이타적이셨어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남기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 부조리함을 참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손해를 입고,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삶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라클 카드가 지금 루비분들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는 카드를 하나를 뽑아주었습니다. 루비분들의 본성은 무거움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함을 참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태생부터가 진지하고 고민하기 좋아하고 부조리함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행동해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착한 마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치는 꼴을 또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분들은 대체적으로 현생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삶이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놓고선 너의 이득을 조금 더 챙겨 라고 얘기를 들어도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 자체에 그 성향이 박혀 있어요. 내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뭐 손해다, 이득이다,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혹은 얼마나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비분들은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바보 같지만 이런 루비분들 덕분에 미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불우하고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계급이 낮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계급으로 나눠졌을 때 절대 낮은 지위는 아니십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적어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세요 라고 얘기는 못 해드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루비를 좀 뽑았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많이 찔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플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라이트입니다. 플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총 12장의 카드를 먼저 해석한 후 중앙에 있는 오라클 카드를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생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특성이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직업 혹은 계급을 갖게 되었는지 인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죽기 직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총 4파트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재능들이 무엇이 있냐, 이분은 천부적으로 남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를 떠나서 타로카드 해석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프리스트 카드와 나인 오브 서드, 그리고 더 스타 카드가 있는데, 일단 중앙에 있는 카드는 정신적인 고통이란 뜻의 카드예요. 본인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천부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분들의 성격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환경이 사랑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하면은 남들을 위해서 상처받는 말들을 최대한 피해서 고급진 화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척박하거나
주변에서 미움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상처를 주는 그런 화법을 많이 구사하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천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생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조용한 환경, 그리고 내 고민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좀 고귀하게 자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때에는 좀 왕족이나 귀족, 고위 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휘로우 포춘 그리고 더 문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조용해요. 주변에 누군가 본인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통을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밑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본인 자체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계신 뭐 귀족이 됐든 왕족이 됐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되었느냐, 좀 독재적이고 고압적이고 좀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다. 고집이 상당히 세지고 킹 오브 완드,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본인이 막 살아도 된다라는 점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상대방들의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황인 거겠죠. 제가 초반에는 이제 사랑을 받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은 말을 고급지게 잘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귀족이긴 귀족인데 항상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끼어있다라고 할까요? 나도 밑사람을 갈굴 사람이 있고 윗사람 중에서도 나를 갈굴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딱딱해지고 고압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고, 분명 고집도 많이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집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본인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의 어떤 짐들을 많이 벗어던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너무나도 인생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재능 자체, 재능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이분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영혼적인 특성 자체가 인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점을 항상 주변 환경이나 혹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본인의 기준점이 형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생길 때는 한없이 인싸, 그리고 한없이 잘나고 한없이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무언가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셨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게 될 거고요. 그런 멘탈에 대한 흔들림이 상당히 심하신 분이에요. 이게 멘탈에 대한 흔들림이 심하다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멘탈들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나를 공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으로 나를 공격했을까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너무나도 깊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날 이렇게 싫어하는 건가? 내가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계속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점으로는 이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처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미가 있다라고 하죠. 인복 자체는 대체로 나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친구들과 같이 지내셨을 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을 많이 중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면 환경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나에게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 아닌가를 정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내 주변 환경,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 오감적인 요소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각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 있는 카드, 이게 특성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오라클 카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본인이 본인 성향을 본인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을 얼마나 잘 꾸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격, 성향, 성과,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두 결정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한 포텐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시면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의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난 이 친구만 있으면 돼. 이 친구가 나를 이끌어주기만 하면 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플루라이트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요.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궁금하시거나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장의 카드를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해석을 해드린 후 오라클 카드 중앙에 13번째 카드를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생에 어떤 식으로 태어나셨는지, 어떤 재능을 들고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어떤 계급으로 살아오셨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계급으로 살아오시면서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기 직전에 나는 괜찮은 삶이었는지, 혹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식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로서 다시 환생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꼭 가지고 태어날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태어나신 어떤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통을 떠나보내다 라는 뜻의 카드, 환골탈태하다, 행복, 혹은 가정을 이루다, 평화, 이런 뜻의 카드입니다. 이 세 개의 조합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느긋하고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좀 상담에 항상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신데 좀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얌전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만의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남들이 알면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취미들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개의 카드가 나오시게 된 것 같아요. 전생에는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현생에도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이 전생부터 현생까지 크게 다른 역사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본인만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남들은 블루 사파이어 분이 나의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이분만 있으면 상당히 평화로워져,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 항상 싸움에 일어나면 내가 말리곤 해, 그런 어떤 사람의 인식으로서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현생에도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은 어떤 계급을 타고나셨냐라고 하시면은 참 대단하게도 황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생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황제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전생에 어떤 직업이었느냐라고 나왔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황제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제로서의 삶은 상당히 고독했다. 아무것도 본인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이게 묶여있다 라는 뜻의 카드고요. 그리고 이게 고독하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다, 움직이지 못하다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황제라는 뜻의 카드고요.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분은 상당히 고독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황제로서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런 황제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과연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은 에이스 오브 스워드, 결단력이 늘어나셨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위를 맡으시게 되면은 그 결단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세요. 지금 제가 현생에 빗대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특성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어떤 집단의 일반 그룹원일 때는 그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룹장을 맡기게 되면은 좀 남들보다 되게 뛰어난 그런 결단력을 가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어떤 그룹장을 맡게 되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보셨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이게 천직에는 맞지 않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잘하는 것과 내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남들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평화 카드가 태생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황제의 어떤 삶을 사시면서도 뭐 이게 백성들의 평화가 될 수 있고 대신들의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가족의 평화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이런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결단력을 가지게 되셨고요. 마지막에는 킹 오브 펜타클 카드, 좀 황제로서, 좀 자애로운 황제로서, 위험 넘치는 황제로서의 삶을 마무리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속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쪽을 비교를 하게 되시는 그런 어떤 병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병에 걸리시게 돼요. 내 결단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시기 때문에 결단은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고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력이 나중 가서는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좋은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왕, 베푸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애로운 왕의 한 일대기를 본 듯한 그런 카드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전부 왕이었을 수는 없고 한 나라의 뭐 왕일 수도 있고 지방의 영주일 수도 있고 적어도 누군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 왕이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카드죠. 마지막 카드는 13번째 카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카드예요. 본인은 태생적으로 똑똑해요. 전생에도 그랬고 현생에도 그래요. 본인이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집단에 가든 간에 본인이 얘네들보다는 내가 낫겠다, 머리 회전이 상당히 빨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태생적으로 타고나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멍청하게 행동하는 쪽이 현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행동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너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해도 본인 자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편하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태생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하십니다. 안 똑똑하실 수가 없는 카드예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책을 읽으면서 뭐 A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A라는 현상을 B라는 현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만물은 하나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든 간에 노하우를 한번 터득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노하우를 터득하기가 되게 쉬운 것처럼, 이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습득 능력, 그리고 원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멍청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편이 훨씬 편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똑똑하다라는 점, 명백히 똑똑합니다. 이 카드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똑똑하다, 영혼에 박혀있다, 똑똑함이 박혀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일단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타로를 또 이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전부 달아주시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루 사파이어 분들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입니다. 터코이즈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12장의 카드를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먼저 해석을 해드린 다음 오라클 카드 13번째 카드를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석은 일단은 전생에 어떤 특성들을 타고나는지,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생에 과연 나는 어떤 직업 혹은 계급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나에게 어떤 변화 혹은 생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말년에는 과연 어떤 삶 혹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본인의 재능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터코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킹 오브 완드 카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펜타클, 텐 오브 서드 카드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주목을 받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지지를 해주지만, 그런 지지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본인이 본인 자체를 심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이거는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염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도화살 홍염살에 대한 그 타로 카드를 한번 올렸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항상 받고 본인의 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이기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해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관, 이런 직업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스티스 카드 자체가 무언가를 끊어내다 혹은 조율하다, 판결하다, 균형을 맞추다, 뭐 이런 뜻의 카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판결하고 끊어내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본인이 무언가의 수확을 거두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단 신문관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판결을 내리는 교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법관에 비슷한, 현대에서는 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판사의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저스티스 카드가 하나 더 나오고 있죠. 이 법관으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항상 무언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온전하게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태생에 나왔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삶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너무나도 받다 보니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생에서도 비슷한 삶을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의 어떤 기대가 됐든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됐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착한 모습,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는 다짐을 합니다. 너플카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내가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내 고집대로 다음 생에는 꼭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의 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착실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완벽한 삶이 없다 싶을 정도로 착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 반동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 현생에서는 그렇게 착실하게 사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특성은 나띵 카드인데, 나띵 카드는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말년에 마지막에 이런 딱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시면은 그 딱딱한 삶을 담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난 자유로운 삶을 담고 싶어 하시면 이 자유로운 삶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터코이즈를 뽑으신 분들은 되게 극명하게 갈려요.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건 똑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셔서 그런 어떤 힘듦을 이겨내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전생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착한 아이처럼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터코이즈를 뽑으신 분들은 본인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면서 정말 여러 번 드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본인의 삶의 주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없으세요. 본인한테 본인이 없으시다 보니까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나는 이런 모습이 나다라고 생각하고선 나를 갖고 왔었는데 사실은 까고 보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였던 거죠. 중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코이즈 분들은 특히나 본인의 어떤 그 진짜 모습이라는 것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터코이즈 분들은 그 진짜 모습에 집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카멜레온 같은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삶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는 순간 나는 정의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내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내가 된 거예요. 나는 어떤 색깔을 가져야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색을 가지든 상관없이 색깔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이 삶의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영혼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깨닫는다 라고 하셔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이 끊이시질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여기에 오셔서 이 타로를 보시면서 색깔을 고르는 나의 모습도 나구나,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사시면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터코이즈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58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입니다.
58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12장의 카드를 먼저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중앙에 있는 오라클 카드를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장의 카드는 전생에 태생부터 타고나신 어떤 능력들 혹은 재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어떤 계급을 가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그런 계급을 가지면서 그런 특성들과 같이 섞이셨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직전에 이룬 것이나 혹은 못 이룬 것에 대한 어떤 한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13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58분이 영혼에 새겨져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능력 자체는 전생뿐만 아니라 현생에도 이어져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오라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퀸 오브 스워드 카드, 킹 오브 스워드 카드, 파이브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능력 자체가 남을 속박하고 남을 나의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타고나셨습니다. 전생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싸움이 됐든 그냥 싸움이 됐든 지는 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이겨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깁니다. 성격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속박이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교묘하고 정말 영리하게 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셨느냐라고 보면은 고문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재능과 딱 맞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문을 하고 무언가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되게 특수한 직업의 삶을 사셨어요. 계급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고문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문관이라고 해서 그 나쁜 고문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들을 고문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단체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관리자의 어떤 성향을, 관리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본인의 능력에 대한 증명도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본인은 정신적으로 한시도 편했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런 고민들을 떨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도 나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나의 일을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분명히 다 따로 있었어요. 이런 삶을 무조건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리자의 삶이죠. 누군가를 관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의 결과를 일궈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임감을 놓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말년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그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삶을 마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핍박을 하고 어쩔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마무리가 드라마나 혹은 영화, 소설처럼 막 악독하게 죽거나 그러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맞은 사람이 맘 편하게 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때린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분의 어떤 전생의 삶도 그랬고 충분히 남을 착취하고 갈구고 결과를
도출을 해내셨던 삶을 살았지만 뭐 끝이 힘들었거나 비참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그냥 조용하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후회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착실하게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을 착취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 자체, 관리자의 일 자체를 잘 수행을 해내셨기 때문에 일말의 후회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특성들이 현생에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어떤 특성 자체가 태생적으로 정말 잘 맞습니다.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남을 갈구는 걸 정말 잘해요. 그리고 갈굼으로써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생에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58분의 어떤 현재 혹은 과거 혹은 미래에 영혼에 새겨져 있을 그런 능력은 결과 도출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죄수가 됐든 내가 관리자가 됐든 내가 왕이 됐든 혹은 회사원이 됐든 가수가 됐든 뭐 이제 스트리머가 됐든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데 특출나세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뭐 드라마로 따지면은 그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백승수 단장처럼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생에서도 그 능력을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아끼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편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를 해서 오히려 범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셔서 봉사활동을 더 하시는 편이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범사회적으로도 그게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성과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시기 때문에 결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흐리멍텅한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특출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화되신 분들은 괜히 흐지부지하게 나는 관리자를 하기 싫어요,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고 쟤는 왜 이렇게 관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리자를 하시고 지금 관리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상당히 답답한 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다른 스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안 맞네,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네, 자유롭게 살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데 58분들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관리자 자리만 올라가게 되면 본인만의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58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전생의 어떤 나의 태생적인 계급, 그리고 그 계급을 통해서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맞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제너럴 리딩인 만큼 100% 믿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타로를 보시면서 과몰입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 경고 문구를 얘기를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왠지 무시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알아서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진짜 팬이시겠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Q&A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통해서 좀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그리고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유익한 그런 타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